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공개 기출 문제 2019년도 8월에 공개되었던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아래 주어진 그림과 같이 사원에 대한 근속 연수 데이터에 주어진 조건으로 보급 필터를 실행한 경우의 결과값은, 이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고급 필터 조건에서는요, 같은 줄에 입력이 되면 AND 조건이 됩니다. 줄이 같은 줄이 되면 AND라고 그래요. 즉, 같은 줄에 있는 조건은 만족을 해야만 결과로 출력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줄이 달라지면 OR 조건이 되겠죠. 줄이 다르면 OR 조건으로 하나 더 드렸지만 역시 4원과 5보다 작다라고 하는 근속 연수는 어떻게 되죠? AND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건은 AND 조건으로 진행이 되면서 두 개의 OR 조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풀어보면요, 이렇게 보죠.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면서 이 별표는 모든 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김별 이러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별김이라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별김 이렇게 적히면 김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중간에 이렇게 김자를 적어 놓고 앞뒤로 이렇게 별표를 찍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김이란 글자가 포함된 모든 셀을 찾아달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김별이기 때문에 김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성명이니까. 김씨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죠? 예, 여기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속 연수가 10보다 커야 돼요. 초과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해당이 되죠. 두 번째 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한 분은 일단 첫 번째 조건, 그죠? 일단 첫 번째 이 첫 줄의 고급 필터 요건에 의해서 김일민 부장님은 답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다 있네요, 그죠? 다 있죠. 모두 다 있어요, 일단. 그러면 김유민이라는 분은 현재로서는 이 첫 번째 조건으로는 대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씨로서는 대상이 안 되고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두 번째 조건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사원이면서, 직위가 사원이면서, 그죠? 이름은 상관없죠, 그죠? 성명하고 상관이 없어요. 직위가 사원이면서 5보다 근속 연수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속 연수가 5보다 작은 분은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가 사원이신 분이네요. 그죠? 자, 이 조건에 만족하는 분 두 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OR이기 때문에 OR 조건은 각각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답이 다 나왔다. 그죠? 김일민 부장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김유민 사원과 성명희 사원이 답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민, 유민, 명희 3번이 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AND와 OR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보기를 읽어볼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로 기존 작업의 워크시트에 M3를 선택하였다. M3면 M3 여기죠. 여기를 선택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다 라는 뜻인데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쭉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의 첫 번째 칸 M5자리 칸입니다. M5자리 칸을 선택해서 가셔야 되고요. 이때 여기에 구분할 수 있는 필터 기능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시면 끌어다 놓겠죠. 여기 직업 필드를 필터 영역으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두 칸 위에 생겨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M3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맞죠, 그죠? 2번 맞아요. 3번 총합계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합계는 보이지만, 그죠? 예, 이쪽에 있는 합계는 없죠. 예, 그래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행 레이블의 필드에 그룹화를 설정을 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예, 그룹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룹이 좀 된 걸로, 그죠? 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2, 3, 4를 사실 잘 몰라도, 그죠? 모르시더라도 1번에서, 왜냐면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실습을 안 해보셨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실습을 한 번만 해보셨다면 여기에 있는 M호를 선택해서 시작을 해서 필터 기능을 적용했을 때 위에 생성되는 것이 생각이 쉽게 나시면서 답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2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정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렬은 크기에 대한 또는 색상이라든지 값이나, 정렬의 기준은 값은 이제 뭐 글자 숫자 다 됩니다. 그죠? 값 또는 뭐 색상, 요 좀 글꼴색 이런 거 돼요. 글꼴색 또는 셀에 포함되어 있는 면색, 채우기 색이죠. 이런 걸로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1번부터 왜 틀렸나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최대 24개열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정렬은 최대 64개까지 가능하세요. 몇 개까지 된다고요? 64개, 24개가 아니고 6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렬 대상 범위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으면, 병합된 거 있으면 정렬이 안 돼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됩니다. 틀렸고요. 숨겨져 있는 행이나, 그죠? 예, 열이 있을 수 있겠죠.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나 숨겨진 열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행도 있고 열로 있어요. 행과 열. 행과 열에 대해서는 정렬 범위에 포함이 되진 일단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데이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으시고요. 여기에서는 포함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한번 해보셨으면 아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유효성 기능을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림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처음 보는 그림인 것처럼 어디서 보긴 봤지만 유효성에서 본 적은 없다 라고 한다면 이제 선택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효성 기능 꼭 한번 실습해보고 오시면 훨씬 더 유리하신데, 일단 지금은 실습은 좀 어려우니까 설명만 해드리면 스타일이 3개가 있어요. 유효성의 스타일 기능은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중지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가 있습니다. 확인은 없어요. 확인은 없어요. 3가지로 외워주시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 실습을 한 번 더 해보고 오신다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데이터 유효성 기능은 경고, 중지, 정보. 노란색 느낌표 삼각형이죠. 동그라미 X 그리고 동그라미 느낌표 아이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핸들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셀들이 있을 때 이렇게 사각점이 있잖아요. 그죠? 점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에서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끌어서 쭉 당겨 내려주시는 기능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죠. 이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채우기 핸들로 데이터 입력하는 건 일종의 규칙이 좀 정해져 있죠. 그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접한 셀의 내용을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할 때에는 위쪽 셀의 내용 단축키로 컨트롤 D, 왼쪽 셀의 내용 단축키는 컨트롤 R을 누르면 문제가 된다. 이거는 셀상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셀이 이렇게 있을 때 현재 있는 인접해 있는 셀을, 인접해져 있는 셀을 빠르게 옮겨서 입력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으로 단축키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안 해보시면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엑셀을 열어 놓으시고 한 셀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요.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셀이 빈 셀이 밑에 있다. 여기 있죠? 예. 셀의 내용이 위쪽이잖아. 위쪽. 그죠? 위쪽이란 아래쪽의 내용은 비어 있고 위에 이렇게 파란색의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죠. 이때 컨트롤 D를 누르면 위에 있는 글자가 아래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요. 빈 셀이 오른쪽에 있고 이쪽에 글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왼쪽이죠. 그죠? 예. 왼쪽 셀의 내용을 갖다가 복사하겠다. 여기서 컨트롤 R이란 키를 누르면 이 글자가 이쪽으로 복제가 됩니다. 한 번만 눌러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일단 옳아요. 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갑니다. 숫자와 문자가 혼합되어 있어요. 이때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글자는 복사가 돼요. 글자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일씩 증가합니다. 맞네요. 2번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김이 있고요. 예를 들면 1이 있고, 그죠? 채도 있고요. 2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셀이 입력된 상태에서 여기서 채우기로 쭉 늘었다고 가정을 하면 글자는 다 복사가 돼요. 복제가 됩니다. 계속 김이 나오고 채채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숫자가 일부러 제가 두 개를 썼어요. 여기랑 여기랑 썼어요. 숫자는 일씩 늘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만 하면 제일 우측의 숫자, 제일 오른쪽 숫자만 1이 늘어요. 나머지는 앞에 있는 나머지 숫자들은 복제가 돼요. 그러면 요만큼은 다 복제가 되면서 끝만 3, 4, 5, 6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설명은 현재 마지막 숫자만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아주 잘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자와 숫자가 섞여 있을 때는 글자는 복제고요. 숫자의 경우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의 숫자는 무조건 늘어납니다. 숫자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제일 우측에 있는 숫자는 1씩 늘어나는 상황이 되죠. 여기에 이자가 없었어요. 김일체만 돼 있습니다. 채우겠어요. 그럼 이 일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 3, 4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도 옳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옳아요. 그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2번도 괜찮아요. 이 말입니다. 3번 한번 보죠.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를 컨트롤 키, 그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예, 그러니까 글자 같은 경우는 컨트롤은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가. 그런데 숫자가 들어있을 때 컨트롤을 누르면 플러스 1씩이 돼요. 그러니까 1을 눌러놓고 그냥 채우기 하면요. 1이 계속 복제가 돼요. 쭉 채우면 1이 복제가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1이 2, 3, 4, 5 이렇게 늘어나죠. 네, 숫자를 1씩 늘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의 컨트롤 키는 1씩 늘어나는 기능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서 복사가 되는 것은 글자나 또는 글자가 숫자가 혼합되어 있을 때는 복사가 되겠습니다. 숫자만 입력되어 있다면 1씩 늘어난다라는 기억을 해주시면 3번이 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4번입니다. 날짜가 입력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연월일이 있을 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채우기라면 날짜는 1일씩 늘어 1일 단위로 증가합니다. 그죠? 예, 설명이 잘 돼 있다. 1일씩 늘어날 것이다. 예. 옳지 않은 건 3번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자, 다음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했을 때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보죠. 예, 옳지 않은 거 예, 딱 체크해 놓고 갑니다. 31486 여기에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어주세요의 쉼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찍히겠죠. 그죠? 314 쉼표 826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것도 끝에 쉼표가 있으면 이 끝에 있는 쉼표는 하나당 세 자리씩 숨겨요. 세 자리를 숨겨요. 안 보입니다. 숨겨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826이라는 세 자리가 안 보일 거예요. 그럼 얘는 답은 314만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안 나오는 거죠. 이 뒤에 이렇게 쉼표를 찍는 건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죠? 네, 끝에다가 이렇게 쉼표를 찍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14라는 답만 나오면
알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엔 1번이 옳지 않고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 숫자인데요. 동일한 내용이죠.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어주세요 라는 의미인데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샵과 0이 섞여 있는데요. 0은 0 표시도 되고요. 그리고 숫자가 0 값이 없다 하더라도 0을 표현해주는 자릿수를 이렇게 보존해주는 역할을 같이 해줍니다. 샵은 0 표시가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 이상 들어간 숫자는 모두 동일한 0이나 샵이나 숫자 1 이상이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쉼표를 찍어달라는 이 쉼표가 있고요. 그 뒤에 0.0, 0.0인데 이 자리가 0이면 0.0이 되는 거예요. 0이 들어갔을 때 0.0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0이 아니면 똑같아요. 0.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제대로 똑같은 답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여기는 AM. AM은 뭐예요? 시간이네요. 시간인데 서식을 0이라고 줬어요. 시간의 서식을 0이라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시간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죠? 0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그냥 숫자로 표현해줘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은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은 하루 24시간을 1로 표현합니다. 그럼 낮 12시는 0.5고요. 아침 6시는 0.25고요. 그럼 오전 예를 들어서 12시가 아닌 11시다. 그러면 원래 낮 12시가 0.5라고 가정했을 때 오전 11시면 12시 되기 전이죠. 그러면 0.4 얼마가 될 거예요. 여기가 0.5니까 0.5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의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서식에서 0이라고 드렸고 12시 AM은 뭡니까? 새벽 0시. 그죠? 새벽 0시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4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0에서 시작해서 24시간이 될 때 우리는 0.9, 0.99 하다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즉 1은 뭐하고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0하고도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6번의 날짜의 데이터에서는 0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 12시, 낮 12시 이런 시간대에서 밤 12시는 0, 낮 12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0.5.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처음에 시간을 1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1은 뭐와 같다고요? 0과 같다는 거예요. 왜? 다시 리셋이죠. 왜냐면 새벽 12시 들어가서 다시 초가 넘어가서 1초 2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0.000001부터 갈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1.00001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0.1, 0.2 이렇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1과 0은 다르지만 시간에서는 같다라고 보여지고 시간을 24시간을 1이라는 기준을 두고 만들어 두었다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새벽 12시. 그죠? 0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이 0이기 때문에 0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 그러면 새벽 3시면은 0.2 얼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결과 그대로 나옵니다. 왜? 0이고 소수 이하 없잖아요. 그럼 소수 이하는 5 이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반올리면 안 되거든요. 0 나올 거예요. 그죠? 표시 형식 자체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0.0이었더라면 여기에 0.1, 2, 3, 4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0이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게 맞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날짜인데 연도는 4자리예요. 2018 나와요. 그리고 M, month, 월이 4자리예요. 3월에 대한 월이 4자리로 되어 있어요. 이 4자리란 0으로 되어 있는 3월달. 그죠? 며칠이라는 함수가 나와야 됩니다. D라는 함수가 없어서 D라는 명령어가 없죠. 서식에. 그래서 여기 25라는 D 서식은 없기 때문에 25라는 날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옳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드리면 M이 3개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3개짜리, 4개짜리가 있는데 M이 3개였다면 MAR 하고
여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3개짜리는 앞에 3개만, 4개가 될 때는 전체 풀 영어 네임이 전체가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6번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중 찾기 바꾸기네요. 이때 만능 문자라고 해서 물음표. 물음표는 이제 특정 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별표는 모든 글자를 의미해요. 이 문자 자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의미냐면, 김별이라면 앞서 설명했듯이 김씨로 된 모든 글자를 다 찾아주세요. 김자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다 찾아주세요. 뭐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김 뒤에 정말로 이 별표, 이게 문자가 된 거죠. 이 문자가 있는 이 별표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냥 별표의 모든 글자를 찾는 것과 이런 와일드 카드인 특수 문자를 찾는 것을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다가 물결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결표의 별 이루면 얘는 전체 문자를 찾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물결표를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로 쓰겠다고 약속이 된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한따옴표도 아니고 퍼센트도 아니고 느낌표도 아닙니다. 물결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인데요. 아래 시트에서 셀 포인터를 D5에 두었어요. D5, 이 자리네요. 여기에 두고 홈키를 눌렀어요. 어디로 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이란 키는 A10로 가는 키입니다. 일로 가요. 그러니까 A5가 답이 돼요. 2번이 답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 그냥 컨트롤이라고 안 하고, 그죠? 그냥 홈이라고 안 하고 앞에다 붙이는 거죠. 컨트롤을 누르고 홈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컨트롤 홈은 무조건 A1자리로 갑니다. 여기가 답이 되겠죠. 그때는. 하지만 그냥 홈을 누르면 그 행의 가장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A5가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9번입니다. 매크로에 대한 설명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입니다. 같은 통합 문서에, 그죠?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으로 기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서가 같잖아요. 파일은 하나의 파일입니다. 하나의 파일에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트가 달라요. 시트가 다르면 매크로 이름을, 동일한 매크로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죠. 있다 없다. 예, 확률은 50%이긴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는 알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 없는 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에서는, 하나의 엑셀 파일 안에서는 매크로 이름을 함께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매크로에 같은 이름으로는 작성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바로가기 키 지정할 때 영문, 대문자, 띄어쓰기가 좀 잘못됐네요. 지정 시에 영문 대문자를 쓰려면 Shift 키가 자동으로 덧붙는다. 매크로 작성하실 때, 매크로 실습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컨트롤 키는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 칸에 이렇게 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소문자로 R이라든지, 그죠? 뭐 J라든지 이런 단축키를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축키를 쓸 때 아니야, 나는 소문자 쓰고 대문자 쓸래 하고 대문자를 이렇게 J를 대문자로 쓰시고,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 J를 대문자로 쓰는 순간, 대문자로 J를 입력한 순간이 됩니다. 여기 앞쪽에는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더하기 하고 뭐가 생겨요? Shift 키가 생겨요. 자동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서 대문자라는 의미가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Shift 키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붙어요. 자동. 이게 자동으로 생겼다 뜻입니다. 자동으로 덧붙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제대로 된 설명입니다. 다음,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고 하면 현재 통합 문서가 아니고 개인용 매크로 문서이기 때문에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이 기능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매크로 통합문서를 열 때 어떤 상황에서 매크로를 실행할지 또는 매크로 실행을 못하게 할지 이런 보안 설정을 변경하여서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죠? 예, 좋은 기능이고 여기는 우리가 개발 도구에 보안으로 가셨어도 할 수 있으세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가장 답이 안 맞다고 생각되는, 그죠? 예, 같은 이름 못 씁니다 라고 그랬죠. 답습니다. 30분 넘어갑니다. 새 워크시트에 A 1셀에 포인트를 두고 여기 포인트를 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개발 도구 탭에 상대 기록 참조를 선택했어요. 자, 상대 기록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대 기록이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셀이 바뀌면 주소도 바뀐다. 상대적으로 변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기록을 해서 그림 1처럼 그림 1과 같이 성적현황, 학과, 학번, 이름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는 매크로 1을 작성했대요. 그러면 매크로 시작해서 여기 가서 글자 치고 또 여기 가서 글자 치고 여기 가서 글자 치고 여기서 글자 입력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매크로를 이제 딱 기억을 시켜 놓은 거죠. 지금 작성이 된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때 그림 2쪽에 그죠? 이 그림 2쪽에 C3자리 C3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매크로 2를 실행했어요. 이때 성적 현황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어느 셀에 입력이 될까요?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두시고, 여기에 두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 현황을 입력해요. 그러면 성적 현황은 이 그림 1로 보자면, 시작했던 곳에 어디 있어요? 바로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C3에 시작했던 곳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은 B3이 되면서 4번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예. 왜냐면 상대 참조라고 했기 때문에 주소가 만약에 절대 참조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놔두고 실행했을 때 절대 참조라면 절대 안 바뀌거든요. 이거 그대로 나와요. 성질랑이 이 자리 지킵니다. 절대 참조였다면 답은 여기가 돼요. B1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기록이었기 때문에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상대 참조는 변한다 그랬죠. 변경이 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변경이 돼서 생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절대 참조가 아닙니다. 31번입니다. 아래 워크시트와 같이 짝수의 여기 번호 보면 2번, 4번, 6번 여기만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짝수 행만 노란색이죠. 여기만 이렇게 굵고 색깔 칠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고 싶어요. 이때 옳은 거. 자, 일단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당연히 여기밖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문제를 하셨다면 분명히 여기서 작업을 해 보셨을 거고요. 일단 MOD는요. MOD가 여기 있죠. 그죠? MOD는요. 나눗셈의 나머지. 그러면 이 숫자 콤마 2 좀 비슷하죠? 이 숫자 콤마 2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로우는 이 숫자 1, 2, 3, 4 행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컬럼입니다. 컬럼은 A, B, C, D A가 1, B가 2, C가 3이 되면서 이렇게 A, B, C, D지만 결국은 1, 2, 3, 4로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컬럼의 뜻은 세로 열 숫자, 열 번호고요. 로우는 가로에 있는 이 숫자, 행 번호가 됩니다. 우리는 3, 4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노란색이 이렇게 세로로, 그죠? 세로로 이렇게 채워졌다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노란색은 가로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로우는 가로줄이라고 했고 2는 2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 나누기 2 나누기 2, 3 나누기 2, 4 나누기 2 이 뜻이죠. 그 나누기를 했을 때 2를 나눈다는 건 2로 나누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0, 1 중에 하나밖에 못 나옵니다. 2는 못 나와요. 왜냐면 2는
몫이 1이 되면서 나눗셈이 나머지가 없어요. 즉 MOD가 뭐냐?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해요.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합니다. MOD는. 그러면 나눗셈의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인가요? 나눗셈의 나머지가 1이면 짝수인가요? 여기에 짝수행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짝수행은 당연히 0이 될 때 짝수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도 하나하나 대입이나 이해를 통해서 답을 고르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MOD는 나눗셈의 나머지, 로는 가로 행번호, 여기는 이 번호, 이 숫자 쓰겠다는 뜻입니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변경 전 차트, 변경 후 차트. 여기가 전이고요. 여기 후인데요. 바뀌었죠. 자, 어떤 게 바뀌었냐면 사람의 이름과 분기의 글자가 그죠? 바뀌어 있어요. 그죠? 없는 쪽에 서로 이게 바뀌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행렬 전환이 되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아주 가느다란 줄들이 여기 안에 많이 보이죠. 이게 없었어요. 그죠? 없는데 줄들이 생겼어요. 그럼 뭔가요? 여기는 가로 보존급. 여기 3번에 뭐라 나와요? 세로 보존이라 되어 있죠. 세로 보존은 이렇게 세로로, 그러니까 세로로 그어져야죠. 세로로 그어져야 세로 보조가 나오죠. 그죠? 근데 얘는 어디에요? 가로죠. 가로 보조죠.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례 위치는 여기 여기가 범례예요. 위로 가고. 그죠? 그리고 누적 세로막 대형으로 이 막대가 개별로 있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쌓여 있죠. 누적돼 있다. 네, 맞죠? 그리고 행렬 전환을 통해서 사람 이름과 분기가 왔다 갔다 돼 있죠. 그죠? 예, 자리가.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3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아래 시트에 A1, C, 그죠? 8 이런 영역에서 보급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수량이, 판매 수량이 전체 판매 수량 평균 이상. 자, 조금 사실 함수적으로 본다면 약간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필터 기능에서 일단 에버리지라는 뭐가 들어왔어요? 함수가 들어왔죠. 함수가 들어왔어요. 함수가 들어오면 이 필드명을 똑같이 동일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금액이라고 똑같이 쓰여진 이 문제는 함수가 없을 때, 뭐 크거나 같다 100만 원 이런 건 돼요. 함수 수식이 들어오면 쓸 수 없습니다. 수식이 있을 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1, 3번은 답이 되지 않아요. 2, 4번 중에 여러분들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얘 에버리지는 절대 주소가 없고 여기 에버리지에는 절대 주소가 있는데 여기 있는 값이 고정이 되어야 각각의, 그죠?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죠. 여기 있는 값이 고정이 되어야 각각의 각 자리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겠죠. 답은 당연히 4번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글자와 같은 거 찾으면 안 돼요. 수식이 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절대 주소가 필요합니다. 4번입니다.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찾기 참조는 주로 룩업, H 룩업, V 룩업, 그죠? 뭐 인덱스, 추주, 다 잘 적혀 있네요. 다 찾기 참조 함수 종류들이죠. 맞고요. 자, 근데 옳지 않은 걸 찾아보도록 하죠. 함수의 네 번째 인수를 펄스. 자, 이 V로급과 H로급은 기본적으로 줄이 네 줄이 돼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줄은 룩업 밸류, 찾을 값, 참조할 값, 참고할 숫자,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 가지고 올 표, 그리고 인덱스 넘버, 가로줄이나 세로 줄번호를 써야 되고요. 마지막은 생략할 수도 있고 0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죠? 이때 34번에 펄스라고 있는데요. 펄스는 0과 1이 있잖아요. 우리가 0과 1이 있어요. 0과 1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0과 1을 0은
정확한 값을 찾아라 이런 말이고요. 정확히 그 0이 펄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펄스 0이 펄스예요. true는 1로 보시면 돼요. 근데 0, 1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true, false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결국 0 정확한 거 찾았는데 그게 펄스예요. 정확한 걸 찾아줄 거예요. 그리고 1 쓰거나 안 쓰면 true 값을 해서 비슷한 글자, 비슷한 숫자죠. 비슷한 숫자, 근사값을 찾아줍니다. 따라서 펄스로 했을 때 정렬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정렬이 되어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합이고요. 또 펄스가 돼 있으면 정확한 값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돼요. 1번은 제가 볼 때 바로 설명이 잘 못됐다라고 보여져요. H로급에서 H로급에서 표에 두 번째 줄의 표죠. 첫 행에서 값을 찾을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소문자 구분 없이 찾아져요. 괜찮고요. 인덱스 함수는 표나 범위 값에서 값에 대한 참조를 반환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는 이렇게 표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좌표값으로 여기를 1,1, 여기는 1,2, 여기는 1,3 이런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 게 3,1이 되겠죠. 이게 인덱스예요. 어떤 참조값을 그죠? 범위에 대한 값을 반환해서 돌려내는 그런 함수가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주입니다. 추주는 선택 함수인데 첫 번째 칸은 무조건 숫자예요. 이게 숫자를 줘야 돼. 그리고 이 숫자가 1이면 밸류 1을, 2면 밸류 1을. 첫 번째 칸은 숫자. 여기 숫자를 하나 주면 여기 밸류 1, 밸류 2, 쭉 얘가 밸류 254까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력할 수 있는 숫자는 여기 1부터 254까지야. 근데 여기가 첫 번째 줄이 1이야. 그럼 밸류 1에 있는 게 답으로 내보냅니다. 254인데요. 여기에 254가 들어갔어요. 254. 그러면 끝에 있는 254가 답으로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추주입니다. 자, 일단 찾기 참조 함수의 종류들을 한번 살짝 훑어봤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이세요. 다음 중 셀 또는 범위에 대한 이름, 정의 시 공문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정의. 엑셀을 범위를 이름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때 셀 이름에 대한 개수 여기서는 지금 255글자까지 됩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255글자까지 쓸 수 있어요 라고 나오는 것은 파일의 이름 그죠? 파일의 이름에도 255글자까지 쓸 수 있고요. 우리 파일명 지정에도 나오잖아요. 파일명 우리 문서 파일 그러니까 아이폰 이름 이런 것도 255까지 나오죠. 그리고 엑셀에서의 셀 범위 이름도 나옵니다. 255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잘 돼 있고요. 두 번째부터 왜 잘못됐나 볼게요.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나 밑줄 또는 슬래시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셀의 범위의 이름은 첫 글자로 되는 건 맞아요. 글자로 되는 건 맞는데 슬래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슬래시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됩니다. 따라서 언더바도 돼요. 언더바는 되는데 슬래시는 안 돼요. 틀렸고요. 이름으로 공백 쓸 수 없습니다. 띄어쓰기 안 돼요. 그리고 엑셀에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하지 않습니다. 엑셀의 범위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옳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36번입니다. 워크시트 화면 점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면의 작업인데요. 범위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범위를 쭉 잡았어요. 그리고 Alt Enter를 누르면 선택된 범위에 같은 값 입력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입력이 같은 이렇게 범위를 잡고 글자를 넣었어요. 글자를 넣고 Alt Enter 아닙니다. Alt Enter 아니고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누르고 엔터 치면 이 글자가 다 똑같이 들어가요. 네. 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범위 잡고 컨트롤 엔터 치면 싹 다 들어가요. 네. 1번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1번이 그럼 또 답이 되겠네요. 2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됩니다. 다음에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엑셀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3번입니다. 엔터 방향키가 아래쪽일 때
Shift 엔터를 누르면 아래쪽에 Shift 안 들어갑니다. 위로 가고, 오른쪽일 땐 왼쪽으로 가고, 왼쪽일 땐 오른쪽으로 갑니다.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hift 키는. 자, 그리고 스크롤 락 키를 누른 상태, 방향 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는 고정된 상태로 화면만 이동된다. 자, 스크롤 락은 이 셀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화면 자체를 움직이게끔 도와드리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락 키를 누르면 화면이 움직이고 셀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컨트롤 엔터입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각자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꺾은 선이에요. 꺾은 선은 일정 간격에 따라 데이터 추세를 나타내기에 적합하죠. 이렇게 간격에 따라서 이렇게. 괜찮죠? 원형은 동그란색이고요. 원형 차트는 항상 특징이 뭐예요 하면 계열이 하나예요. 이것도 계열이 하나예요. 근데 여러 데이터 계열이다. 틀린데. 원형이 답으로 또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원형 차트는 항상 계열이 하나입니다. 방사형은 중간 지점에 대한 변화의 값을 보여주고요.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하기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분산형은 숫자나 어떤 사이의 관계를 그룹으로 해서 분산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3, 4번은 조금 느낌이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원형에서 정확하게 틀린 게 보여지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다음 중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이유. 아, 여긴 도넛형이네요. 1번은 도넛형이에요. 그죠? 도넛형이고 2번은 분산형. 이거는 분산형. 4번은 주식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형. 3번은 영역형 같습니다. 근데 3차원이 가능한 건 일단 3번이 답이 되고요. 3번이 답이 되고 도넛, 분산, 주식 이런 형은 3차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도넛형, 분산형, 주식형 안됩니다. 외워주세요. 39번입니다. 인쇄 미리 보기 인쇄 상자에서 페이지 설정을 눌렀어요. 대화 상자 창이 나타나겠죠? 옳은 겁니다. 이거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 인쇄부 설정할 수 이런 기능이 있죠?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1번 잘못. 인쇄 영역이나 인쇄 제목을 반복할 행 또는 반복할 열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39번 같은 경우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이 반복할 행이나 열을 인쇄 제목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안 되고요. 여기서 안 되고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게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요. 인쇄 미리 보기로 바로 들어가시면 이쪽 부분이 이게 이제 페이지 설정 시트가 특히 행렬 머리글 쪽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 인쇄 미리 보기로 바로 가시면 안 되고 그냥 시트 작업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페이지 레이아웃 우리 위에 메뉴에 있어요. 그러니까 홈 위에 홈 파일 삽입 데이터 있잖아요. 위에 메뉴 거기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 이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여기서 뭐가 있어요? 페이지 설정을 누를 수 있어요. 여기도 누르면 창이 바로 나타나요. 거기서 행렬을 지정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는데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옳지 않아요. 근데 이 기능은 있거든요. 있는 건 맞아요. 있는 건 맞는데 인쇄 미리 보기에서 바로 가시면 안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엑셀 창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을 열었을 때 파일에 인쇄 눌러서는 이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행렬 머리글 쪽이 선택이 안 되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시트 상에서 데이터가 입력이 된 곳에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쪽으로 가시면 거기서 페이지 설정을 눌러보시면 그제서야 활성화가 되면서 반복할 행렬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엑셀에서 직접 한번 열어보세요. 다음,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죠. 물론 자동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수동을 10%에서 200%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00까지 됩니다. 200이 아니고 잘못됐어요. 그러면 옳은 건 4번인가요? 자동 맞춤을 해요. 그리고 용지와 너비를 1로 했네. 1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장으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 배율은 30, 40, 50, 60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이 되면서 한 장으로 쭉 나오게. 글자는 되게 작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4번이 잘 돼 있네요. 40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을 포함하여 인쇄하기 위한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쇄가 된 거죠. 이 머리글들도 다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안 나오죠. 거기에 이 선을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테두리 선을 그리지 않았는데도 이 선들이 다 보여요. 지금 다 나타났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설정에 가서, 그죠? 페이지 설정에 가서, 여기죠. 페이지 설정에 가서 시트 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설정이 다 안 돼 있죠. 그죠? 예, 뭐 레이아웃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시트 옵션 이상하고요. 그죠? 보기 탭 안 되고요. 예. 보급 탭 안 되고요. 다 갈 수 없는, 예. 오로지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페이지 설정에 대화 상자에서 가능한 부분. 2번이 답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도 8월에 시행했던 공개 기출 문제 스프레드시트 일반 과목을 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